와웅! 전국을 사랑하는 우공비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우리 비법 특강이 되다 보니 선생님 입에서 그냥 사랑하는 이란 말이 그냥 튀어나왔는데 지금쯤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 물질의 순환에 관련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서도 자,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강조했어요. 그죠? 그럼 흘러간다는 것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 자체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줄어드는 에너지량을 그지 어떻게든 잘 사용을 해보려고 에너지 효율은 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생태 피라미드로 나타냈으니까 예를 한번 든다면 자, 풀을 토끼가 먹고 자, 토끼를 여우가 먹고 여우를 사자가 먹었어. 그러면은 생산자와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있는 이제 생태 피라미드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자, 만약에 토끼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 그러면 풀이 가진 에너지 양분의 토끼가 가진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절대로 100% 될 수 없지. 그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용한 에너지는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토끼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토끼가 풀을 먹고 호흡해. 호흡하면서 열 에너지로 날리고 일부러 ATP로 딱 저장을 했다가 자, 이제 지가 살아가는데 쓰고 나서 나머지만 여우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용할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끼를 우리가 끌어안고 추운 겨울날에 오늘도 또 추워서 지금 촬영하는 날 눈보라 막 휘몰아 쳤어요. 그런데 자, 안고 따뜻해 했어. 그러면 토끼가 날리는 그 열 에너지를 좀 이용을 한 거다. 그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을 못 사용하다 보니 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은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흐름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가면서 지금 보면 호흡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 거 보인다. 그지? 그리고 또한 이제 사체나 배설물로 가는 거를 또 분해자가 또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양 자체는 점점 감소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 파악하기 자, 나와 있는데 특히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뭐였어? 선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형태를 바꿔서 빛 에너지를 자, 우리가 바로 식물이 광합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포도당 C6H12O6로 만들게 되는 것이니까 화학 에너지의 형태를 변형시켰다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호흡할 때는 또 어떻게 돼? 포도당을 먹고 나서 호흡할 때는 열 에너지와 생물 에너지인 ATP의 형태로 전환을 시키니까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용어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생산자로부터 이제 이 생산된 물질의 에너지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나타낸 이런 이제 자,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체크를 해줄 것이 지금 보면은 자, 다른 건 다 수치를 줬는데 가나다는 수치를 안 줬다. 그지? 그러면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수치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자, 요 그림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선 에너지 받아서 자, 생산자가 2810 그지? 에 해당하는 이제 이 에너지를 지금 이제 만든 걸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그지? 포도당으로 합성을 했어요. 그런데 자, 얘가 어떻게 돼? 자, 일단 호흡으로 11,977에 해당하는 것을 날리고 그지? 그리고 또 나머지를 그냥 또 1차 소비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야. 배설물이나 사체 그리고 또 죽는 게 있잖아. 말라 죽는 게 있잖아. 그지? 그거 빼고 다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다에 해당하는 것은 자, 8,833에서 5,465를 빼줘야 된다. 그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에다가 제곱미터의 년이 되게 되는데 자, 그거 빼주게 되면 다는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3,368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나는 또 얼마가 되느냐? 나도 자,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봐. 전체 호흡량이 14,000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15와 1,890과 또 11,977 요거 빼고 나면은 나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서 그럼 나는 31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차 소비자가 받은 383
103 중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가 가가 되는 것이니까 또 가는 얼마가 되나? 67이 된다. 그지? 그러면 자, 기억 보기는 바로 맞아. 자, 나는 가의 4배 이상이다. 계산을 했더니 맞네요. 그지? 그 다음에 생산자의 호흡량. 자, 그러면 풀이 열심히 호흡하는 거는 지가 살아가는데 쓰는 거지. 그거를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야. 호흡하고 나머지만 주는 것이니까 자, 이 소비자에게 이용되지 않는다도 맞는 이제 보기가 되겠습니다. 또 1차 소비자의 호흡 후 남는 에너지 양은 다해서 호흡량을 뺀 것이다. 우리가 방금 그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애불이 다 맞네요. 자,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그림 한 번 더 눈도장 찍어서 파악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에너지 양하고 생물량 피라미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초원이 있고 산림이 있어.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일단 뭘 차이를 보게 되냐면 에너지량이나 생물량이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는 맞다. 그지? 그런데 자, 특히 있잖아. 자, 이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넘어가면서 초원 생태계는 1차 소비자로 많이 넘어갔어. 생물 양도 그렇고 에너지 양도 그렇고. 근데 산림 생태계는 자, 엄청 쬐끔만 1차 소비자로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1차 소비자는 토끼 같은 초식 동물이 되게 되는데 풀 뜯어 먹기가 좋겠어. 자, 숲에 막 나무가 울창한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먹고 뜯어 먹고 살기가 쉽겠어. 풀 뜯어먹고 초원에 넓은데 풀이 많은 데서 뜯어먹고 살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1차 소비자로 옮겨가는 양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초원 생태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초원 생태계와 산림 생태계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 생태계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자, 이 생산자가 에너지 양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라. 만약에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 양이 1차 소비자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돼? 1차 소비자도 결국은 이제 이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또 이제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양 자체는 생산자가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생물량은 생산자 오히려 작다. 그지? 그런데 해양 생태계에서 생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중에 있는 많은 식물들도 생산자가 되게 되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이 되게 많아. 플랑크톤 그러면 미생물 엄청나게 조그마한 것들이거든.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에너지 양은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생물량은 대단히 작은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이 생물량 대비 에너지 양은 상당히 많으니까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지? 그런 것이 바로 해양 생태계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지. 그러면 해양 생태계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이제 설명 나와 있는 것 선생님이 그림으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자, 생물량이 생산자가 오히려 더 작은 거 특징적인 거 요게 바로 해양이었다는 거 이제 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두 개가 그러면 초원 아니면 산림이 되게 되는데 1차 소비자가 잘 뜯어먹고 살기 좋은 데가 초원이야. 풀. 그지? 그래서 나가 초원이 되게 되고 그러면 가가 산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또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뿐하게 좀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핵심 뭐였어? 물질은 순환하고 자, 선생님이 이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열심히 설명했고요. 에너지는 흐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우궁비 생명과학 1의 비법 특강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선생으로서 또 많은 이제 그 입시를 또 지도하고 했지만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삼수를 하고 드디어 대학을 갔어. 그런데 재수를 했을 때 이 삼수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비순위 2번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빠져서 결국 떨어졌거든. 너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때는 뭐 점수 차이가 한 개 이 정도 아니 1점 이런 것도 아니야. 0.0 몇 점 차이로 이제 이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신 성적과 수능을 같이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입을 하게 될 때는 정말 비슷한 성적을 가진 분들이 같이 이제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이로 이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물론 그게 우리 인생을 전부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서 또 이제 원하는 그 전공을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대학 꼭 갑시다. 화이팅!